자, 22강 들어가 봅시다. 22강의 1번. 22강은 주제가 다 환경 쪽. 그래서 대부분의 주제가 뭐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환경에 좀 피해를 미친다. 뭐 요런 주제가 좀 많을 겁니다. 자, 22강의 1번 주어는 connectivity 요렇게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잡고 있는데 글쓴이가 얘기하는 연결성이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동격의 삽입 구문의 컴마로 이렇게 연결성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죠. 네, 이렇게 문장을 파악할 수 있으면 일단 여기 먼저 풀고 갑시다. 분사구 쓰는 자리가 아니라 네, 컴마 때문에 분사구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분사구 쓴 자리가 아니라 동사로 단수형의 is 이렇게 써야 되는 자리지, 그치? 자, 그러면 글쓴이가 얘기하는 이 22강의 1번에서의 connectivity 뭔지 한번 볼게. capacity 라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지. 능력을 언급하는 겁니다. 능력. 자, 전치사업으로 좀 더 설명하면 자연 경치들이나 우리 지형의 능력인데 그것도 어떤 능력이냐면은 모든 동물들에 의해서 모든 동물들에 의한 움직임들을 support, 지지해 주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형들의 능력, 그거를 이 글쓴이는 connectivity라는 단어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법 문제로 지금 출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런 거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게 다 같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 to 부정사의 to support는 무슨 사용법으로 쓰인 거야?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용법인데 어떤 용법으로 쓰인 것 같아? 여기 있는 to support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적 용법으로 너네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전치사 of a landscape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걸 조금 삭제를 하면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형용사 용법을 좀 암기를 했었던 능력이라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전부 다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 형용사 용법이라고 했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to support가 landscape와 함께 해석되게끔 하지 말고 지지하는 능력 해서 capacity랑 같이 붙여서 to support를 번역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오늘날 점점점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흰색 어디 갔냐? 점점점 커지고 있는 concern, 염려나 걱정이나 관심사가 되고 있답니다. 지리들의 그런 connectivity, 연결성이라는 게 동사로 지금 쌤이 어휘 문제를 냈는데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보고 단어 선택해야 돼. 인간의 관점이라고 했으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했다라고 골라야 되지.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사용하는 빌딩이라든지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늘어났어.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커넥티비티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인으로 as 접속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된 문장의 주어인 connectivity는 decreased,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에 맞겠죠. 물론 from을 보고 하는 게 for이구나 이번에는 훨씬 더 정확하긴 합니다.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연결성은 많이 감소했죠. 우리가 이용할 터전과 공간을 만드니까 다른 생물들이 살거나 이동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없어진 거지. 자, 일단은 참고로 내용상으로 참고는 도우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 컴마까지는 이 글의 주제나 글쓴이의 입장, 스탠스와는 1도 관련 없는 거라고 파악하고 들어가줘야 돼. 도우 문장이야. 자, 중학교 때 열심히 문법적으로 배웠던 see, hear, smell, taste, feel 무슨 동사 중에 하나야, 요게? 지각 동사류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목적어 다음에 너네가 머릿속으로도 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이동하다라는 move가 있는데 이동이라는 동작을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하는 거야? 누가 이동하는 거야, 지금? 다른 동물들이 이동하는 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적어가 하는 행동 혹은 목적어의 지금 현재의 상태 이런 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걸 우리는 성분상으로 지금처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각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현재 분사와 원형 부정사
두 개를 동시에 골라줘야 돼.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지각동사는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정답이 돼야 돼.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형만 정답이 되지만 능동일 때는 항상 두 개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이런 거를 across 가로질러서 몇몇 동물들이 잘 지나다니고 걸어 다니는 걸 볼 수는 있대. 근데 도우 문장이야. 볼 수 있지만. 도우 문장이었어. 볼 수 있지만. 자,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개발되고 변경되고 변형되었던 그런 자연 경관들이 사실 많은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장애물처럼 기능을 한다라는 문맥을 쓰려고 합니다. 글쓰니까. 자, 컴마가 여기 있었고 도우 문장이 끝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랜드스케이프는 S2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쓰이면 새로운 문장이 뒤에 연결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수능형 문제인 거 아니야. 여기 있는 ed는 동사야, 분사야. 이거 진짜 맨날 연습한다, 진짜. 분사의 ed입니다. 오른쪽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보면서 아, 목적어가 없구나 판단해서 다시 거슬러 가서 요게 PP형이구나. 요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너네. 네, 그러면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뭐 해들기 문장처럼 만들어진 거야? 끼어들기 문장처럼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컷하는 게 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use라는 단어가 또 좀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use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이라는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라는 동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그치? 여기 있는 use는 지금 이미 체킹이 돼 있는데 명사로 쓰였는데 그냥 어휘 실력만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여기 있는 use가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사용이라는 명사로 쓰였다는 걸 어떤 영어 단어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use가 명사로 쓰였다는 걸 이 단어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너네. human이란 단어가 무슨 사입니까? 품사가. 형용사 단어죠, 그쵸? 네, 그래서 use를 명사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활용을 위해서 변경된 그런 자연 경관들. 그럼 이제 여기가 동사 자리고 주어가 복수형이었기 때문에 복수형의 동사 act, 기능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동사로 수일치. 참고로 act는 serve나 function이나 work처럼 대표적인 1형식 동사 중에 하나, 작동하다, 끝. 그래서 너네가 눈으로도 확인 가능한 게 as, 접속사로 쓰건 전치사로 쓰건 as가 쓰였으면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끝이 나게 된 건데 그러면 act가 1형식이라고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어휘는 아까 전에 다 풀어놨어. 뭐처럼 작동을 해버려. barrier이라는 장애물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골라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혹시 찾아봅니까? 혹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쌤이 중간고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3학년 들어서의 수화 변형에서 어휘 문제는 내가 너네 수능 실력을 위해서 약간 수능빌 단어들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촉매제라는 단어입니다. 촉매제. 그러니까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어의 완전 반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몇몇의 그런 지역에서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거 그대로 지칭해야 되니까 이러한 장벽들, 장애물들. 일단 조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벽, 장애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건물들 얘기하는 거죠. 인간 건물이라고 쓸게. 네, 이런 인간의 건축물들이 incomplete, 불완벽하게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해변가라고 하면은 여기 쪽 호텔 막 들어섰고 네, 여기 쪽 리조트 막 들어섰고 아직까지 여기는 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서 incomplete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네, 요런 경우면은 물론 이제 거북이들이 알에서 부화해서 바닷가로 향해 갈 때 길거리에서 죽는 애들도 생기겠지만 불완벽한 그런 지형에서는
그래도 몇몇의 거북이들은 make it, 성공을 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글쓴이의 스탠스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ncomplete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말고사의 어휘 문제로 나오게 되면 너네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incomplete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 건축물들이 비어 있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부정대명사 문제인데 그냥 바로 갑시다. 중학교 때 했던 걸로. 첫 번째 줄에 some을 썼어.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무조건 뭐 써야 됩니까? 그냥 바로 other 써야 됩니다. some의 짝은 other입니다. 그냥 바로. 자, 몇몇 경우에는 운 좋을 경우에는 거북이들이 바다로 잘 길을 찾아서 가.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문맥상 또 다른 경우들에는 거북이들의 이런 동물들의 passage, 통과라고 하는 것이 길을 건너미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인간의 건축물들 때문에 본질적으로 impossible, 뭐 한 경우가 많습니까?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게 글쓴이의 스탠스죠. 아예 그냥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그냥 여기 다 차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언덕에서 거북이 엄마가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되면은 이렇게 건너와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지, 거북이들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단어 하나 정도로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다라고 전에도 수업했는데 corridor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졸음꾼 뜻이 뭡니까? corridor. 복도입니다. 복도. 네, 그래서 도시인데 복도처럼 이렇게 길게 형성된 도시들, 이런 것들이 특히나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을 잘 하겠죠. 칠레 같은 나라라면, 그럼 이렇게 길게 생긴 이런 나라라면 이렇게 딱 도시 만들어져 있으면 아예 그냥 여기 단절이겠네, 칠레는. 그렇겠죠. 자, 이런 식의 도시들, 강줄기를 따라서 복도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도시 형태들이 특히나 효과적으로, 여기 이 글쓰니까 단어를 조금 약간 독자 입장에서 약간 애매하다라는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좋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라는 얘기야. 심하게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막아서 동물들의 유전적 교환들을 전부 다 eliminate, 제거를 해버린다. 이렇게 단어를 고르면 되겠죠. 여기서 유전적 교환이라는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을 쓴 이유는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특히 연어들, 요런 애들 새끼를 낳으려면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걸 차단해버리면 새끼를 못 낳으니까 그런 걸 유전적 교환이라고 해서 어미가 새끼를 못 낳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 자, 조건은 between도 살짝만 보고 갈게. previously 부사 넣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이전에는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이전에는 서로 앞분사 연결되어 있었던 동식물들의 개체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다리들을 오늘날 현대가 건축물들이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자, 예시가 나오네. 접속 부사는 없나? 없네. 자, 예시가 나오는데 댐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인공물인 댐 같은 경우가 영구적으로, 일회성도 아니야, 영구적으로 아예 중지를 시켜버렸죠. 자, 여기 쌤이 출제한 형용사 부사 어법 문제는 우리가 맨날 푸는 2, 5형식 동사 이게 아니라 여기 형용사 부사는 누구 꾸미는 중이야,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네, 오른쪽에 있는 hurt를 꾸미죠, 그쵸? 네,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무슨 사를 쓰겠다? 부사를 쓰겠다. 이렇게 정답을 선택해야 되고, 요 단어의 뜻이 방금 쌤이 얘기했는데, 단어의 뜻은 얘기를 안 했나 보다. hurt 뜻이 뭐야? 뜻을 얘기했구나. 중지시키다, 멈추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네, 그러면은 stop이나 quit, give up 이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끊거나 멈추게 해버리는 의미의 동사들은 뒤쪽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누굴 불러와야 됩니까? 동명사를 불러와야 됩니다. 네, hurt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거는 솔직히 너네 시각적으로는 생판 처음 보지만 hurt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자체가 stop이랑 똑같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진짜 당연한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는 끝내는 건 전부 동명사입니다. 요거는 공통점이 있어. 동명사에 대해서. 끝내는 건 전부 동명사야. 자, 물고기들의 알라키를 영구적으로 아예 중지를 시켜버렸지. by ing가 나오니까 중지시킨 그 방법이 나올 건데, 방법이 나올 거면은 그 물고기들의 travel, 이동을 blocking, 차단함으로써 이렇게 블락을 골라주면 되겠네.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travel은 제발 좀 여행 이런 뉘앙스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이야, 이동. 여행, travel을 여행이라고 하는 건 약간 한국만의 약간 콩글리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자, 그 다음에 1번 대명사 오늘 처음 문제 나왔네. 걔네들의 부하지로의 여정을 차단함으로써 했으면 1번에 there이 지칭하는 것은 fish를 지칭을 하겠죠. 스펠링 생김새가 fish가 단수형으로 생겼는데 왜 복수 대명사인 there이 받아치나요? 라고 하면은 fish나 family 같은 경우는 집합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원래 s가 못 붙는 단어들이고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them이나 there처럼 복수형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그런 문법은 평소에도 수업 잘 안 하는 게 원래는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너네가 살아가면서 영어 지문들 보면은 fish에 이렇게 es 붙이는 놈들 가끔씩 있을 겁니다. 참 문법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집합명사 이딴 거는 배우지 말고 바로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물들 간에 서로 상호 연결성들, 지형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에 주어는 렉이라는 부족이야. 부족해졌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목적어 보존의 가치를 했으면 보존의 가치를 굉장히 decrease, 감소를 시켜버렸다.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of remaining habitat,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식지나 생태계의 땅들의 그런 보존의 가치를 너무 급감을 시켜버렸죠. 자, 여기 decrease를 썼으면 여기 above와 below라는 부사 같은 경우는 이 decrease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냥 바로 below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감소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뭐뭐 아래로 감소를 시키겠죠. 그쵸? 뭐뭐 위로라는 표현보다는. 자, 어느 수치에 어느 수준의 아래로 감소를 시켜버렸냐?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조금 해석이 어려워. 그것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suggest, 제시했던 그 수준 아래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단 이 2번의 이치는 바로 앞쪽에 있는 서식지라는 habitat를 지칭을 해야 될 거고, 수업할 때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의 앞분사 지도에 표시된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50년 전에는 이렇게 지도가 네모나게 있으면 50년 전의 지도는 요렇게까지가 수풀림이었어. 생태계였어. 5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막 골프장 들어서고 호텔 들어서고 리조트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동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서식지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랬을 때 글쓴이가 얘기하는 그것의 지도에 표시된 지역, 이게 이제 흰색 분필 그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의 아래로 너무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 increasing과 decreasing 같은 경우는 요 어휘를 모르면은 분사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를 못 풉니다. 전혀 못 풉니다. 이거는 fragmentation의 단어의 뜻은 뭐야? 파편, 분할. 그러니까 동물들을 원래대로 못 가게 하고 자기가 알라을 장소로, 부하는 장소로 못 가게 하는 그런 현상을 fragment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increasing을 썼어? decreasing을 썼어? increasing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동물들의 이동의 분리를 더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가주면 increasing이 맞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타 문제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소재를 한번 찾아 쓰라는 간단한 문제네. 생명체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형의 능력을 정의한 거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connectivity. 요걸 셈이 요구를 한 거죠. 그쵸? 글의 주제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됐니? 자, 22강의 2번. 됐지? 조금 더